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고을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3월 29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소주 딱 한 번 먹었어요. 어제 서구청 가서 30년 지기 친구들이 알탕 동태탕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한 몇 달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서로 어제 이제 경기 아니지 영종도 간 김에 잠깐 들렸어요. 문서역하고 검암에서 인천 2호선 타면 금방이니까. 울금입니다. 어제부터 가위가 사라졌어요. 가위가 워낙 대저택이다 보니까 가위가 사라졌어요. 안 찾습니다. 어디서 나올 거야 아마. 제가 어제 그랬죠. 생뚱맞게 나옵니다. 황 여사님. 이게 떨어졌어. 피부에 떨어졌어요. 피부도 좀 먹어야지 울금을. 그렇네. 피부도 내 몸인데 그죠? 제가 방송하다가 그 단점이 약간 나오더라고. 쓸데없이 이렇게 손 올라와서 만지고 뭐 이런 거 싫더. 그리고 말하다가 호흡하는 과정에 약간씩 좀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동영상 촬영해서 자기를 보면은 고칠 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동영상 뭐 한 10분만 해도 아무 말이나 해보고 하다 보면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짠!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인의 공부 어제 갖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전철 안에서도 읽고 뭐 틈만 나면 읽습니다.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일, 비즈니스입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공부라고 써 있네요. 자, 나중에 정지시켜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울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봤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저는 교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산삼을 먹었습니다. 전 국민은 그렇네.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가라. 일단 약장사. 일반 분들 5060 요즘엔 30도 드셔야 돼요. 인스턴트 많이 드셔가지고 30대 이후 산삼 먹기 운동을 버려야 돼요. 산삼 먹기 운동. 울금하고 독서를 동시에 하면은 산삼 먹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 2분 걸렸나요? 산삼 먹는데 울금 하나 마시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책 몇 줄 읽었어. 1, 2분만 투자하시면 산삼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책 한 권 읽어서 소크라테스 안 됩니다. 우이공산이란 말 있죠. 우이공산. 우매한 노인이 산을 옮긴다. 불가능하죠. 산을 갖다가 옛날 얘기죠. 옛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 삽으로 포클레인도 아니고 삽으로 산을 옮긴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산을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게 불가능했지. 조선시대의 사고로 생각으로 비행기나 우주선, 자동차가 말이 됐습니까? 그죠? 말이 안 돼. 상상도 못했지. 근데 누군가 그걸 상상을 한 거야. 새는 날아다니는데 왜 우리는 날지 못할까? 상상하니까 현실이 됐네. 상상하는 힘은, 능력은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래요. 근데 상상을 한다는 것은 약간 상상이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내가 로봇 태권브이가 되고 마징가 제트가 되는 상상을 했잖아요. 현실이 또 돼가고 있어요. 상상하는 순간 나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인간은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체, 영혼이 있습니다. 영체로 사셔야 돼. 육체로만, 영혼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한 사람들의 조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요? 책이지 뭐요? 그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일반인들하고 만남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바쁜 시간,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 하면 지나가는 이 순간에,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일반인 만나서 논쟁하느니, 시시콜콜한 얘기하느니, 위대한 분들 만나서 뭔가를 깨닫는,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선택은 뭐 본인이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고요하게. 저 TV 소리 오늘 들어본 적, 아까 잠깐 켰네. 이 고요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재차 얘기했는데 고요함을 느끼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소음을 트는 순간에 고요함에서 찾아오는 그 통찰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차단시켜버리니까. 그 소리가, 그 내용이 내 머리를 채우는 순간 저 위에서 신께서 주시는 영감은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면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술, 담배를 안 넣는데 왜 내가 아플까?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만나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살고 돈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일 365일 매일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우리가 몸에 때는 밀어도 이 마음의 때를 못 벗기려는 거 자꾸 쌓이는 거야. 그걸 못 풀 방법이 있어야지. 맨날 자기 주변에 이대한 사람도 없고 맨날 귀에 피나게 하는 사람만 있고. 왜? 우리가 대부분 내 주변 봐봐요. 학교 국영수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뭐 배운 사람 없잖아요. 인간관계 대화법에 대해서. 먹고 사느라.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건, 이건 욕심이 끝이 없거든. 집 한 채 있어봐. 집 두 채가 보이고 세 채가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이 8, 90이에요. 그죠? 이 몸에 이 스트레스 푸는 법을 모르니까 계속 쌓여만 가고. 여기까지. 어제 제가 영종도 가가지고 20대인데 진짜 정말 예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모델하우스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는 그 직원분 만나러 가서 이쪽에 상담하고 있고 다른 분은 이제 보여주러 갔어요, 건물을. 그러니까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부동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디서 오셨냐, 뭐 일산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유튜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먼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고 유튜브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유튜브 한다니까 그 여성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다고. 양기수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구독 눌러주더라고. 처음 봤어요. 거의 대부분 구독 하나 해달라고 막
무슨 유세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안 해주네 뭐네 사정해야 되고 아휴 제 지인들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궁금하다가 호기심을 가지고 구독해달라고 나했는데 이미 눌렀고 딱 핸드폰 보여주는 거야. 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주고 싶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게 지혜입니다. 자 설득 택도 없는 얘기야. 성향이야 성향. 그러니까 영어 보는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하지만 많이 만나면 돼. 100명 만나면 답이 나온다니까. 성향이에요 성향. 어제 같은 그 구독 좀 눌러줘 좋아요 좀 눌러줘 백날 얘기도 안 해준 사람 안 해줘요. 근데 어제 그분한테는 제가 한마디도 안 해서 해달라고. 근데 이미 누르고 보여주더라고. 뭐요? 성향이에요 성향. 타고난 성향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 어제 가니까 이제 노 부부가 상담을 받더라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도 하고 오고 남편분은 하고 싶어요 계약을. 와이프는 또 아유 무슨 계약이냐고 집에 가서 생각해봐야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해도 돼요. 마음 바뀌면은 돌려주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 이 부부라는 게 꼭 한 명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아. 저도 분양을 했으니까 해보면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6, 8년 나중에 저 친구도 했는데 와이프가 나 사고 싶어요. 청라입니다. 청라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따라와서 저는 속으로는 이제 또 반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와이프가 계약할래요. 계약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내 것도 하나 사지. 자기 거 하나 내 거 하나 사지. 지금도 잊어먹잖아요. 그런 경우 딱 한 명 봤어요. 남편도 6, 8년 저도 6, 8년 그 와이프도 6, 8년. 그때 몇 달 전에 만났네요. 친구 시어머니 돌아가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 제가 이게 그분들도 성향이에요 성향. 성향이 설득보다 중요하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다 보면은 해결됩니다. 산삼먹기 운동. 산삼먹기 참 쉽죠. 울금 60호에 87,000원이에요. 개당 한 1,500원꼴 하죠. 1,500원 하루에 제가 좀 이따가 메가 할 텐데 1,700원입니다. 커피. 메가 가기 전에 심곡천 갈 생각이에요. 심곡천 먼저 들려서 한두 시간 멍 때리다가 내가 가서 못다 쓴 글. 요즘에 글을 거의 못 썼어요. 글을 못 써가지고 써있네 여기. 주왕님, 현진님, 수기님 오늘 휴일도 편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써놓아야 돼. 써놓으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기운 도둑. 일반인들 만나면 내 기운을 다 뺏어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지금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고 있지 않아. 이미지가. 그러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웃고 있어. 순수하게 웃고 있어. 인연입니다. 왜 그분을 떠올렸는데 웃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이 평상시에 웃어서 그래요. 그죠? 늘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한 얼굴로 계신 분들이 한 8, 90%예요. 만나기 싫어요. 어제 제가 어떤 메모를 해놨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지혜가 뛰어나도 웃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웃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경지는 미소다. 웃음이다. 저 사람 얼굴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 그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게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사귀었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한대. 열받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지. 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교주니까 제가 잘났다고 생각 다 안 씁니다. 왜 그분은 나하고 얘기하면 열이 받을까? 대화가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럼 그분을 제가 알잖아요. 그분의 일상을 보면은 그다지 책을 많이 보지 않아요. 드라마에 푹 빠져 사시는 분입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틈만 나면 책을 보고 나름대로 사람 경험, 영업을 하니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경험을 하는데, 제 유튜브입니다. 제 유튜브 제 주관대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네. 또 노자가 진리를 얘기하면은 8, 90%는 노자를 욕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니까 좀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가 조선시대 얘기를 합니다. 몇백 년 후에 비행기가 우리가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겠네. 자동차를 타고 한양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겠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노자 저 드디어 치매 걸렸다고 노망 들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10%는 상상을 한 거야.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옛날 애인이 나한테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나는 노자고 옛날 애인은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거의 안 보겠지 제 유튜브.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안 하는 게 없어요. 유튜브 하지, 인스타 하지, 블로그 하지, 글 쓰지, 책 보지, 뭐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개털이지. 위대한 사람은 그 코스, 위대한 사람이 드는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참 수기 누나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인간은 10시 58분에 금호 중앙교회 저기 검단 부근입니다. 금호 중앙교회 오전 예배 줌으로 혼자 보라고 보내왔네요. 이분도 68년생이에요. 집사라고 하더라고.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하나요? 오늘 저기 절에 다녀오시는 분들, 교회 다녀오시는 분들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녀오면서 인상 쓰고 있나? 참 그게 제일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 갔다 오면 하루 정도는 충만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그날만큼은 막 축복의 말씀에 그냥 행복해야지.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실제 상황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말 시키지만 나 교회 갔다 와서 피곤해. 못 들어가. 진짜. 옛날에 한국유리 회장님, 초대 회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인자하신 표정이에요. 내가 적어놨네. 그분은 진짜 온화한 표정의 대명사입니다. 최 회장님인데 어디 갔어? 어제 비염 이게 낫지 않았는데 소주를 갖다 물 마시든 마셔가지고 소주가 어제는 고프더라고 진짜로. 써있네. 방송할 때 코 만지지 말 것, 그리고 발음할 때 호흡할 때 조심할 것 써놨어요. 메모 써놓잖아요. 그럼 밖으로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타인을 사랑할 때 영감이 떠오른대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문자 올리기, 제가 일요일은 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자를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가 8,000명인데 저처럼 매일 이렇게 자기가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분들. 이렇게 어디서 받은 다운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계신데 저처럼 직접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데 저는 3년 넘게 제가 지금 제 네이버 블로그 아노행지, 거기는 이제 아노행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께 하루에 한 1,000명께 보내드려요. 3년이 넘었더라고. 아마 이거 기네스북에 올릴 일 아닌가. 제 주변에 8,000명 중에서 없으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네스북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문자 보내드린 거. 근데 왜 이걸 내가 보내드릴까? 저도 어떤 때 귀찮을 때 있고 그 사람한테 삐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 저 인간 다시는 내가 이제 만나기 싫어. 전화번호 삭제해야지 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보내드려요. 왜? 명분이야, 명분.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게 나쁜 글 같으면은 안 보내는데 좋은 글이거든. 그래서 도움되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띵삐리가 동태탕 알탕을 먹는데 딱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어가니까 멋지게 카드를 주더라고. 계산하더라고. 멋있더라고요. 정말 어제 영종도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주변 지인이 잘 돼야 돼. 신부이가 그나마 요즘은 괜찮으니까 딱 멋있게 내잖아요. 내 주변이 부자 됐다 하면 나도 부자 된 거야. 내 주변이 전부 다 삼성 이재용이야.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이재용이 돼요. 그게 질투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질투만 안 하면요 200년 살아요. 질투, 시기 이것만 안 하면 300년 산다니까.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난 술, 담배도 않는데 왜 내가 아플까? 미움. 이해심이 없어서 그래. 최고 덕목은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그 사람을. 용기, 이해. 내가 이해심이 많으면은 500년 살아요. 점점 올라가네요. 200년 살면 500.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중생들은 어떻게 보살피나요? 교주니까. 유튜브는 나의 일기장이다. 제가 제 유튜브 한 지가 한 1년 반 됐더라고요. 좀 꾸준히 시작한 지가. 한 번씩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딱 올려가면서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봤어요. 아, 맞아. 그때 저기 시골에서 그때 누구랑 그때 농사 지었지. 그 다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목을 보고, 맞아. 그땐, 맞아. 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잊었던 그 통찰 지혜가 그 제목이나 영상을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전 국민이 해야 된다. 울금은 얘들은 가라지만은 아이들도 유튜브 해도 되잖아요. 어린이 유튜브. 성숙도가 다릅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요. 제가 김상훈 작가님의 와칭,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유튜브를 안 지가 몇 년 됐어요. 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들어봤어요. 달라요. 왜냐면 그럼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 있기 때문에 처음 내용하고 지금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그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화장실 한번 잠깐 갔다 올게요. 영상을 잘려서 묻어. 아니 이게 비염 때문에 화장실 갈 필요는 없는데 이놈의 멋진 A 범절.
저는 옛날에 정말 모 정치가가 TV 화면에서 코 푸는 거 보고 참,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로. 모든 걸 떠나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유튜브는 나의 일기장이다. 영상으로 남기는 일기장. 제목을 보면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우리 항상 구나로 끝나야 돼. 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너 그때 참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아셨죠?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좋아요를 제가 인스타부터해서 하루에 한 100개 정도, 구독도 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눌렀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선행을 제가 샀습니다. 저는 돈이 안 들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쌓은 사람에게는 남은 경사가 있습니다. 이 좋아요를 못 눌러. 좋아요만 잘 눌러도 천년 살아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 바보 천치들이야. 어제 진보이가 밥 샀잖아요. 잘 돼가지고. 만약에 걔가 개털이야. 그럼 내가 사야 돼. 내 돈 나가. 저는 사는 거 좋아합니다. 주변 좋아요를 왜 못 누르냐? 못 눌러요. 내가 30명한테 문자를 넣거든. 영상 마치고 대략. 어제 거 보니까 좋아요 12개밖에 없어요. 18개가 부족해. 최소한. 근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요를 안 눌러. 선행을 안 해. 양기수 경쟁자를 축에도 못 껴요. 진짜 경쟁자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사실 비즈니스계든 뭐든. 아,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이타적이야. 그 사람이 경쟁자지. 좋아요 하나를 벌벌 그걸 갖다가 그게 인간이야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길 바라면 안 되지. 먼저 줘야 돼. 먼저. 전 다 주고 싶어. 다 손바닥 벌려 다 주고 싶어. 아, 말 나온 김에 제 유튜브, 자, 예를 들어서 이재용한테, 걔도 68년생이니까 1000만원 주는 거다고, 양기수한테 1000만원 투자하는 거, 이재용 1000만원 받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껌값 줬네. 근데 양기수한테 1000만원은 이재용한테 몇 조입니다. 몇 조. 같은 बैंक. 왜냐, 처한 상황이 달라. 또 상황 또 나오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사줘야 돼요. 아, 뭔 얘기냐면은, 야, 전 세계한테, 세계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공산 산도 옮겼는데 광고주 광고주 투자자 후원하실 분, 지금 이제 무주공산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누군가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되니까 누군가 나타나요. 왠지 모르지만은 필요한 돈이 모두 마련되었다. 감사합니다. 주문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마련된대요. 100%.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계속 머무르는 생각은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진짜 황당한 생각도 떠올라요. 찾아와, 사실은. 그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나에게 이런 생각도, 참 별 희한한 생각도 떠오르는구나, 찾아오는구나. 그게 다예요. 거기 일상 쓸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왔구나. 뭐 알았어, 쉬어다 가 하면은 그냥 가요. 우리가 그 생각에 잡혀있고 불안해하고 인상 쓰기 하면은 달라붙어. 그리고 왜 생각들아 빨리 찾아와봐. 생각아 빨리 찾아와봐. 그럼 의외로 또 안 찾아와요. 이 다음엔 어떤 생각이 찾아올 건가?
한번 와봐 하면 안 온다니까요. 그때의 생각이 내가 영감이 찾아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책 아까 강의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퇴비 만들잖아. 퇴비. 우리가 인간이 쓰고 남은 거 그 퇴비를 거름을 만들잖아요. 심지어 인간이 똥 싼 것도 옛날에 똥 펐어요. 사실은 저도 봤어요. 똥을 갖다가 밭에 뿌리면 뭐 깨나 고구마 식물들이 그걸 영양분 삼아서 먹고 살아요. 그죠? 실제 실화니까. 그 내가 만약에 이제 큰 병이 암이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암이잖아요.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암도 그 자연 밭에다 갖다 주면은 밭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 뭔 얘기냐? 혹시 이제 아픈 사람들은 산에 가서 시냇물에 가서 그걸 뭐라고 할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책에 나오더라고. 내 고통이 시냇물에 졸졸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그 자연 속으로 간대요. 아프거나 뭐가 안 풀릴 때 뭐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고요하게 있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저는 신곡장 자주 가요. 잉어도 있고 무슨 오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내가 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입으로 풀기에는 좀 미흡하네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입으로 이제 술술 나오겠죠. 이 입으로 내가 뱉어내지 못하는 것은 완벽한 지식은 아니죠. 옹알이 오면 그렇잖아요. 최초의 후원자, 최초의 투자자, 최초의 광고주를 모십니다. 메모해놨네요. 최초, 첫 경험 잊을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요즘에 뭐 비닐 있잖아요. 비닐이 모자란다. 어느 음식점 가니까 쓰레기 봉투가 없대요. 뭐 전쟁 나고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담대해야 돼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10만 명이 죽었으면은 집안에서 한 50만 명이 죽었대요. 벌벌 떨다가 담대하지 못해서 걱정하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쁜 수행을 못 하면은 수행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잖아요. 근데 저도 교회 가봤지만은 교회 간다 해서 맨 뒷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꼬다는 보리차를 많이 앉아있다 몇 번 반복하니까 내가 왜 가야지? 뭐 1대1로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뚱하게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경험만 가지고 독서만 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의 경험 많다고 해서 반쪽입니다. 직접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간접 경험,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자만 여자만 있어갖고는 아이가 안 생겨요. 신혼조카가 안 생깁니다. 남자 여자가 합쳐져야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지 여자 100명 있어도 아이 안 생겨요. 경험하면서 독서는 제가 어제도 운서역에서 그 20대 아가씨 처음 본 분한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했냐면은 제가 50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생각하는 게 독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독서하는 남자 만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만의 비서 메모가 탄생하는 순간 이렇게 써놨네. 비서가 챙겨주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비서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냅니다. 메모로. 메모는 비서예요. 5060 이제 은퇴의 나이죠. 자, 거인의 공부. 이거 어제 이 책 내용을 읽고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역할이 아닌 존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공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소설입니다. 변신의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흉측한 벌레가 돼 있더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흉측한 벌레가 돼 있는 거야. 하루아침에 딱딱한 등껍질을 뒤집어 쓰고 징그러운 다리를 허공에 휘젓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과 마주한다. 절박한 공포 속에서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혐오스러운 벌레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렇죠. 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감춘 인간 소유의 이게 제가 이렇게 옆에 때문에 옹알이 하듯이 큰 소리를 못 하다 보니까 발음이 더 안 나오네. 인간 소외당하다. 인간 소외의 비극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여기서 바퀴벌레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다. 사회적 역할이 거세된 무력한 인간을 상징한다. 남자야, 특히 남성분들 은퇴하고 60대 이후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사회적 역할을 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왔어. 근데 은퇴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돈을 못 벌어오니까 바퀴벌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기능을 수행할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벌레가 되어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철저히 밀려나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가족들에게 그레고리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은퇴해서 돈 못 버는 가장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짐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 즉 잔인한 해방이었다. 그렇죠. 돈돈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50대 아는 누나한테 10억 줄래? 10억 받을래? 10억 받고 남자 포기할래? 그냥 혼자 살래 하니까 열이면 10억 받는데요. 남자 필요 없대요.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여자들의 1순위는 나이가 50, 60, 70이 되면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남자이라는 곰탱이 같은 남자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수다가 뭐야?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에게 대화가 되는 남자가 필요한 거지. 50, 60, 70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다. 제가 메가 이런 데 가면은 남자는 거의 없어.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 여자 한 대여섯 명 앉은 자리 옆에 있으면 전쟁보다 더 정신없어. 저야 이제 교주니까 이제
신경도 안 쓰이지만. 아, 정말이에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술 드신 분 남자 대여섯 명 옆에서 떠들더라고. 저는 옆에서 책 보고 글 쓰고 있는데, 제가 몇 초 만에 알아차렸어요. 감사하다고. 수행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오니까 그 옆에서 막 술 먹고 떠들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더 떠들으라고. 더 수행된다고.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 거기서 내가 생각을 다르게 야이씨,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이러면 저 혈압 올라요. 그게 또 반복되면은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일상에서 만난 건데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은 거기서 해석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돈 싸놓고 먹고 살만 하면 죽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진짜 노동해서 힘들어서 병 걸리는 경우 많았지만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스트레스 말 안 써요. 지금 말을 하려니까 그렇지 바로 저는 해독해버려요. 해독약이 많아요. 최고 좋은 해독약이 독서입니다. 그 유튜브 인문학 강의 만들어도 해독이 돼요. 왜 해독제를 안 먹어? 어떤 게 해독제야? 저도 범죄 드라마 많이 봅니다.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범죄 드라마 많이 봐서 남는 게 뭐가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10년밖에 안 봐도 1년 무죄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봅니다. 네. 다른 세상도 한 번씩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독서는 해독제, 해독약입니다. 나만 먹어? 온 가족이, 온 내 친구들, 지인들 다 먹여야지. 이 책에서도 나와요. 우리 떤다 팀장님, 수기 누나만 얘기해보세요. 수기 누나 떤다 팀장님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노후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은퇴하겠죠.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 정말 공허할 것 같아요. 왜? 치열하게 살 때는 나이 60에도 팀장 얘기 듣고 대우받고 상 받으면 막 아우 팀장님 최고입니다 하다가 은퇴했어. 그럼 충격 먹죠. 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노인네입니다. 뭐 은퇴해도 우리 만나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서로 바빠서 만나지도 못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만나요. 근데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겠다 못 삽니다. 옆에 보세요. 돈돈도 80, 90 먹어도 돈돈도 아껴요. 그전에 함부로 돈 안 쓰잖아요. 80, 90 먹는 사람 중에서 막 팍팍 야 밥 사줄게 드뭅니다. 제가 옛날에 화장팔로 다니다 보면 노인 양반들 치고 시원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벌벌 떨어요. 200년 살아.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요점은 그거예요. 지혜냐 돈이냐. 옛날에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배 타고 가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부자는 배가 뒤집어져서 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납비, 지혜로운 납비는 머릿속에 있잖아. 잊어먹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수행을 쌓아야 돼. 책을 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닥칠 그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그 단단함이 있어야 돼. 없어요. 다들 없어요. 아마 대기업 다니다가도 그 있잖아요. 그 기사에서 봤어요. 막 태극기 부대에 막 군 장성 막 아니면 뭐 대학 교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대요. 왜냐면 현역에서 은퇴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니까
인지도가 있잖아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봤을 때 은퇴를 하고 나면은 현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준비되지 단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까? 자기들은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못 채울 것.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저는 솔직히 혼자 놀기 잘합니다. 제가 퇴근 후에 교보 가서 30분 1시간 책을 봐요. 왜?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지금도 일요일날 아무 약속이 없어도 괜찮아요. 신곡장 가서 또 매가 가서 물고기도 보고.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가냐? 할 일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나무들하고 대화도 하고 응? 터치를 해주고 또 매가 가서 시끌벅적한 세상도 보고 글도 쓰고 그리고 막 새로운 걸 상상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할 일 없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뒷방 늙은이 돼서 가는 건 비참한 거예요. 노후 준비는 돈은 뭐 반드시 준비해야 되지만은 못지않게 마음의 수양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하려면은 정신과 치료 받을 수도 있어요. 정신과 치료라는 게 뭐 별거야 사실은.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진복이가 저기 월요일날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만났는데 저는 그랬죠. 나는 건강검진 안 받는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마음 상태도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인생 무상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상동 칙칙폭폭 도서관 가면 있습니다. 우리가 5060이 병원 가서 갈 때 웃으며 갔더라도 나올 때 10가지 검사하면 한두 가지는 걸립니다. 집에 올 때 우울해져요. 그 우울이 또 새끼를 나가지고 이만한 우울덩어리를 만듭니다. 불안을 만들어요. 없던 병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이 종기가 100년 후에 나를 괴롭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라도 말할 거야. 지금 이게 약간 이게 보이네요. 기미가 있네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떠한 병이 질환이 원인이 한 50년 후에 나를 괴롭힐 것 같아. 그게 이제 과학 기술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넘어 죽은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실제 나왔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A라는 병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 해부해 보니까 B라는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B라는 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죽어서 해부하니까 나온 거야. 죽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긁어부스럼 만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의사 판단을 믿습니다. 의사 자기가 그랬어. 자기는 써놨대요. 건강검진 절대 안 받고 내가 혹시나 집에서 쓰러지면은 절대 그냥 놔두라고. 밖에서 쓰러지는 것은 사람들이 데리고 가겠지만 집 안에서 쓰러지면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쓰러질 정도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거. 어제 진복이한테 경식이한테 그랬죠. 맞아요. 걸어 다닐 때까지가 인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고사성어가 안 떠오르는데 언젠가 인간 한 번은 죽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인간이 영원하다면은 진짜 다르죠.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죽어.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노세 젊어서 노세가 맞는 얘기. 왜 그 노래가 나왔을까요? 막상 늙어서 올라니까 팔다리가 말을 안 듣고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고 빼빠지게 고생하다 그냥 오늘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노세 젊어서 노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이 맺힌 노래죠 사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화무는 11홍이여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놈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노후 준비해야지.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웃지 않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웃음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살 가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두로 살아. 우리가 왜 살아? 재밌으려고.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20, 30대에 꿈꿨던 행복하게 살려고 꿈꿨던 날이 오늘이라고. 우리가 20살 때 30살 때 꿈을 꾸잖아요. 나는 20, 30년 후에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가. 근데 오늘 어때 우리가? 100이면 100 노후 준비야. 앞으로 70, 80 되면은 그때 일. 그러면 뭐야 계속 미루는 거야. 네가 신이냐? 신이냐고. 고통은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주변 자연 속으로. 이 책이 아까 강의에 나왔어요. 고통은 자연 속으로 사라진대요. 이거 내가 고민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신곡장 가세요. 부천 신곡장 가서 자연 거기다 놓고 와. 시냇물에 돌돌돌 흘려 보내요. 오감의 5가지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났다. 고통도 스트레스도 없다. 뭐 그런 거예요. 돈만 있고 머리가 깡통이면 단명할 수도 있다. 맞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단명하지 뭐야. 해독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불안할까? 왜 우리가 불안할까? 무지해서 그래요. 이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무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긴다. 책을 읽으면은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대통령 막 위대한 사람들. 50분 넘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신께서 워워워 이놈아 지금 50분 넘었다. 기 다 빠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울금하고 책 한 줄이라도 읽으면은 산삼을 먹는 효과가 있다.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